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은요, 이 아이의 선행진도 관심 없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똑똑한 아이인지, 이 아이가 학교 밖에 어떤 대회에서 어떤 상을 받아온 아이인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의 관심사는 오직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은경입니다. 네, 우리 아이들 교실에서의 모습 생각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세요? 실제로 부모님들이 집에서 이렇게 기대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적은 숫자의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선생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기대하는 그런 모습으로 수업을 듣는 아이들은 극히 일부라는 말씀이에요. 그런 아이들 있잖아요. 이렇게 딱 허리 펴고 앉아가지고 선생님이 뭔가 이렇게 조금만 고개를 움직여도 내가 그걸 따라가느라고 눈동자가 따라가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리고 선생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면 대답을 하는 아이들, 알든 모르든 대답을 하고 반응을 하는 아이들은 반 전체 학생 중에 절반도 안 되는, 즉 일부 아이들에게만 이루어지는 일들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 모습은 우리 아이들이 매일매일 다니고 있는 학원에서도 그 패턴이 그대로 반복이 되고요. 실제로 아이들도 이 학교 선생님과 학원 선생님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감정을 가지고 있어서 실제로 학교에서보다 학원에서 수업 태도가 더 엉망인 아이들, 더 망가지는, 무너지는 아이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가 선생님을 따라 눈동자를 움직이며 선생님과 상호 반응, 소통을 하는 그런 수업 시간에 몇 안 되는 아이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아이들 별명 있는 거 아시죠? 이런 아이들을 미어캣이라고 하더라고요. 바짝 고개를 들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어디 있던지 간에 그 꼿꼿한 등 때문에 눈에 띄는 그 아이들, 그 가운데서 미어캣 같은 몇 명의 아이들은 정말 선생님의 그런 고마워하는 눈빛을 받으면서, 기특해하는 눈빛을 받으면서 수업 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수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거죠. 근데 이게 정말 신기한 게요. 그 아이가 얼마나 똑똑한가, 혹은 그 아이가 얼마나 많은 선행을 했는가와 연결고리가 없다는 게 핵심이에요. 우리는 아이가 학교를 가기 전에 학습적인 면에서 더 준비를 해서 가야만 수업 시간에 참여도가 높고 선생님께 많은 칭찬을 받고 친구들 사이에서 두각을 드러낸다고 생각하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은요, 이 아이의 선행진도 관심 없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똑똑한 아이인지, 이 아이가 학교 밖에 어떤 대회에서 어떤 상을 받아온 아이인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의 관심사는 오직 이 아이가 내 수업 시간에 얼마나 열심히 내 말을, 내 설명을 경청하고 내가 하라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느냐. 그렇게 해서 정해진 시간 안에 하기로 한 것, 해야 되는 것들을 완료하느냐. 그것을 보고 이 학생을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이 학생이 나를, 그리고 이 수업을 얼마나 중요하게, 무게 있게 생각하느냐를 보여주기 때문인 거죠. 이런 미어캣들은 그럼 도대체 가정 안에서 어떤 경험들이 쌓였길래 그 모두가 다 엎드려져 낙서를 하는 그 시간에 고개를 반짝 들고 눈알을 굴리면서 수업에 참여하고 있을까? 저는 두 가지의 비결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는 사람이 말을 할 때 경청하는 그 듣는 사람을 본 적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말을 할 때는 듣는 거다라는 게 기본값이 된 아이들이에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선생님? 뭐 이렇게 갑자기 뻔한 말씀을? 그게 아니고요. 이런 기본값에 해당하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기본적인 소통의 기본 공식 같은 이 룰조차 지켜지지 않는 가정, 지켜지지 않는 상황들이 너무 많다는 게 문제예요.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말을 듣다가 내가 무슨 생각이 떠올랐거나 그 사람의 말에 대해서 불만이 생겼거나 그 사람의 말에 대해서 내가 첨언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할 때는 사람의 말이 끝나지 않았는데 그걸
확 끊고 들어와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사실 일상에서 의식하지 못했으나 우리 아이의 그 수업 시간의 태도를 방해하는 아주 큰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친구들도 다 할 말 있어요. 궁금한 거 있고, 거들 말이 있고, 덧붙일 말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화자, 즉 말하는 사람이 말을 시작했을 때는 그 사람의 말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내가 그때까지도 궁금하고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는 손을 들어서 들고 있다가 그 사람이, 즉 화자가 말이 끝나고 나에게 이제 말을 해보라는 그런 신호를 줬을 때 그때 입을 여는 그런 기본적인 대화 패턴이 되어 있는 아이들이에요. 모든 가정에서 다 알려주고 보여줄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하시면 정말 좋은 게 부모님들께서 말씀을 하실 때요, 이 아이가 아무리 거기에서 궁금한 게 있고 끼어들어서 말하고 싶고 그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이 대화가 끝날 때까지는 기다려야 되고요. 마냥 기다리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대화 중에 끼어들고 싶어하는 아이의 어떤 그 움찔하는 그 몸짓을 보잖아요. 그러면 잠깐만 엄마 여기까지만 이야기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너가 얘기해 라고 하면서 적어도 한 10초에서 30초 정도는 기다릴 수 있도록 이 아이가 거기 서서 기다려도 돼요. 괜찮아요. 그렇죠? 그렇게까지 바쁜 일 없고요. 되게 바쁘면 끼어들지 않고 가겠죠. 얘가 인내심 있게 기다린 끝에 본인의 차례가 되었을 때 말을 하는 거다라는 이 경험이 집안에서 계속 쌓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툭툭 끼어드는 게 일상이었던 아이들은요, 수업 시간에 의도치 않게 어떤 행동을 하게 되냐면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나도 그거 해봤는데, 나도 저거 아는데, 나도 저거 들어봤는데, 나 이 문제 풀어봤는데 하면서 묻지 않은 혼잣말들을 계속 하면서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참지 못하고 계속 하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이 아이가 기다릴 수 있게 시간을 주는 것, 첫 번째 경청의 태도 알려주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사람이 말을 할 때 반응을 하는 것을 우리가 집에서 좀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가 말을 하죠. 그러면 사실은 뭐 이렇게 쓸만한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뭔가 싶어서 되게 열심히 들어보면 이런 얘기 왜 하는 거지? 하면서 되게 허탈할 때가 되게 많아요. 세상에 멀쩡한 쓸만한 얘기를 하는 아이는 없다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어른에게 그 말을 와서 할 때는 진지하게 들어달라라는 일종의 부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야기를 할 때는 들어주는데 가장 좋은 반응은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되묻거나 더 자세하게 설명하게 하거나 혹은 내가 관심 없다는 이유로 잘라버리지 마시고요. 그래 뭐 더 말하고 싶으면 말해봐. 내가 막 크게 궁금한 건 아닌데 들어는 주겠어. 약간 이 정도의 느낌인 거죠. 그러면 이 아이도 자기가 더 말해도 되는 상황에서 말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요. 자기가 그 말을 더 하고 싶지 않으면 그냥 거기서 그만둬도 상관없고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 중에 하나는 아이가 어떤 말을 꺼냈을 때 결과적으로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를 끝까지 듣질 못하고 첫 마디를 듣자마자 바로 질문을 10개씩 던지는 거죠. 혹은 그것에 대해서 코멘트가 바로 나가는 거예요. 그것도 훈계가 담긴. 근데 아이들이 원한 건 자기가 이런 신기한 일이 있었는데 이걸 말하고 싶었던 거지 이것에 대해서 조언을 듣고 싶었거나 이것에 대한 취조를 당하고 싶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과 대화를 하실 때요, 조금 힘을 빼세요. 그래 말해봐 들어줄게 약간 이런 느낌으로 계속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아이들이요, 내가 말할 때 엄마가 이렇게 들어줬지 하면서 경청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고요. 그 모습이 지금 말씀드린 끼어들지 않기와 적절하게 반응하기, 이 두 가지를 집에서 많이 관찰한 아이들의 특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업 시간에 미어캣이 될 수 있는 그 조건을 충분히 갖춘 것은 물론이고요. 교실 안에 친구들과 대화를 할 때 정확하게 이 패턴으로 대화를 하게 될 거예요. 지금 아이들의 가장 큰 문제는 말하는 아이들은 많은데요, 듣는 아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 잘 들어주는 아이가 있을 때 그 친구가 참 소중하고 너무 고맙거든요. 그래서 내성적인 아이임에도, 내향적인 아이임에도 친구들에 막 둘러싸여 지내는 아이들을 보면요, 경청을 해주는 친구들이라는 점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부모님들도 수업 시간에 어떤 특정 행동에 대해서 지시를 하듯 하지 마시고요, 스며들듯
내가 집에서 보여준 끝까지 기다려주는 것과 또 적절한 반응을 해주는 것이 아이에게 스며들어서 결국 아이의 수업 시간의 모습과 친구 관계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오늘부터 경청하기 시작해 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